여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나를 피폐하게, 너무 늙게 만들지 않는지. 막 인상 쓰면은 주름 생겨서 안 돼요. 오일을 바를 때도 그냥 대충대충 막 바르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몸을 이렇게 쓸어주면서 바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예쁘게 살자예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살자에 좀 주의였어요. 어떤 동기부여, 열심히 살자, 성공, 성취, 성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힘 좀 빼고 살자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요새 관심이 생긴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feminine power이라고 번역하자면 여자력, 여성력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일본에 있는 말이에요. 여자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느냐, 말 그대로 여성스러움의 파워 레벨이 어느 정도냐이에요. 부드럽고 잘 꾸미고 남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주고 뭔가 이렇게 포용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여성스러움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의 남성스러움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사회의 젠더적 역할을 나누어서 어떻게 설명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정말 좀 단순하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별은 정해져서 태어나잖아요. 그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성 에너지, 남성 에너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여성들은 너무 테스토스테론만 좀 분비하게끔 생활 패턴을 바꿔가진 않았나라는 거죠.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책을 가져왔어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자면은 여성은 여성의 에너지를 조금 분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남성은 남성의 에너지를 분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 남녀는 조화롭게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유하고 싶은 구절을 짧게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여자가 전통적으로 남자의 일로 여겨지던 직업에 종사할 때는 집에서 여성성을 드러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은 권태와 불만, 불안이 심해진다. 온종일 남성성을 표출하며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여성성을 느끼고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일로 여겨지는 일은 사실 우리가 지금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죠. 공감, 배려 이런 것보다 좀 더 경쟁, 내가 성취, 이겨야 되고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것, 내면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일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다루고 뭔가를 애써야 하는 것들 를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돌보는 일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남성적인, 여기에 표현을 따르자면 남성적인 일을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본인의 적성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적어도 집에 돌아와서 혹은 어떠한 특정 상황만큼은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얘기예요. 한번 계속 다른 것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남성성을 억압하거나 아내가 여성성을 억누르면 부부 사이의 권태나 불안이 싹트고 열정은 식는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실 좀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일을 하고 밖에서, 남편도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사실 서로 피곤하잖아요. 밖에서 일하는데 누가 안 피곤하겠어요. 근데 둘 다 피곤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저녁을 요리하고 또 집안을 치우고 집안을 가꾸고 꾸미고 이런 거는 사실 사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둘 중에 좀 스케줄을 조절해서 혹은 저는 좀 더 유동적인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일하는 시간을 바꾸거나 약간 줄여서 좀 집안을 돌보는 데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둘 다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집이 뭔가 쉼터의 느낌이 아닌 또 뭔가 무언가를 수행해야 되는 연장선상의 느낌이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서 받지? 내 남편은 남성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받고 나의 여성 에너지는 어디서 돌봄을 받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여유가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와 방향을 한번 조절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 다르겠죠. 거창한 시간을 내라는 게 아니고 10분, 정말 20분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잠깐 스탑하고 서로의 이성적 에너지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공유해볼게요.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성성을 많이 표출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해진다. 오늘날의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에스트로겐을 더 늘리고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활동에 몰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요새 여성성에 관심이 많고 그런 여성적 에너지를 조금 표출하거나 쌓기 위해서 활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조금 계획을 덜 세우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한국에서 일했을 때도 뭐 아침 7시, 8시에 출근을 해서 혼자 일하는 사람이지만 출퇴근 시간이 저도 있었죠. 자정에 퇴근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막 뿌듯한 거예요. 자정에 퇴근할 때 막 사진 찍고 혼자 인증샷 찍고 난 너무 멋있어 막 약간 이렇게 도취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행복한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타이로 유럽에서 살게 됐는데 이 행복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역시 사람은 양극단, 다른 상황을 모두 경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참 맞더라고요.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적인 에너지를 많이 표출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런 거에 써보시고, 혹은 또 반대로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무 에스트로겐이 높아. 내가 너무 뭔가 돌보고 보살피고 약간 감정적이고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한다면은 그 반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지금의 주제는 전자이니까 전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말은 좋죠. 나를 내버려두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건요, 그런 상황에 본인을 억지로 넣어두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매일 아침 요가를 나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가서 1시간 반 동안 수련을 해요. 그리고 수련 끝나고도 많이 누워있다 온다라든지 뭔가 차를 마신다라든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상황에 본인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살거나 혹은 나이가 있다면 더더욱이나 되게 어렵잖아요. 집을 계속해서 뭔가 나만의 공간, 조용한 공간으로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요가를 다니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근데 그것도 좀 장소가 정해진 곳, 그런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거는 내가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저는 마사지 타임도 정해놔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칠아웃 하자가 좀 안 돼. 오히려 칠아웃 할 시간을 정하자, 약간 이게 마음이 편해요. 밤 9시, 10시 이쯤에 알람을 세팅을 해놔서 알람이 울리면은 이제 제 방으로 가거나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집안에서 좀 조용할 수 있는, 혹은 정말 여건이 안 되면은 세면대 앞에서 괄사를 합니다. 유튜브를 켜놓고 따라해도 좋고, 내가 튜토리얼이 있다면은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루틴으로 해도 좋아요. 일상적인 습관들에서도 충분히 명상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션을 정성스럽게 바른다라든지, 아니면 샤워하고 나서 몸에 물기가 있을 때 오일을 바르거든요. 그럼 오일을 바를 때도 그냥 대충대충 막 바르는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항상 내 몸을 이렇게 쓸어주면서 바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 알람을 한번 정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한번 예쁘게 꾸며보세요. 저기 뒤에 제가 얼마 전에 튤립을 사놨어요. 그 이유는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예쁘잖아요. 사진만 봐도 예쁜데 생활을 봐도 기분이 좋고, 이 꽃이 펴나가는 그 뭔가 이렇게 만개하는 거를 보면 그 상승 에너지가 전 느껴진단 말이죠. 집안을 예쁘게 꾸며서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 이 꽃을 잘 기르려면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고 꽃을 잘라줘야 되고 약간의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 삶을 돌보는 루틴으로 정하는 거죠. 만약에 꽃이 죽었어, 그럼 나 물을 안 갈아줬네, 내가 왜 이런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나? 이런 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을 되게 예쁘게 만드는 것들은 막 거창한 명품을 사거나 막 엄청 비싼 오디오 스피커를 사거나 이런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기자기한 것부터 꾸며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는데, 물을 와인잔에 따라주세요. 와인잔이 그냥 예쁘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도 물잔이 와인잔인 것처럼, 프랑스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은 이런 와인잔에 항상 물을 따라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나를 뭔가 대접하는 느낌?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와인잔을 샀어요. 좋은 와인잔이에요. 리델 와인잔. 아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와인을 마시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건 좀 비싼 와인잔이에요.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방금은 비싼 거 필요 없다면서요 라고 하셔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비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취향 있는 아이템에 큰 돈을 들여서 난 이거를 되게 오래 소중하게 쓰고 싶어 라는 감정도 저는 되게 행복하고 내 인생을 예쁘게 꾸미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약간 생활 습관 중 하나인데, 싼 거 대충 사서 입고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은 거, 좀 비싸더라도 그거를 사서 오래 소중하게 쓰는 게
인생 태도 습관에도 좋더라고요. 대충 하지 뭐. 야, 뭐 얼마 안 하는데 그냥 쓰다 버리지 뭐. 약간 이런 가볍게 건성건성 대충대충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되게 정성스럽게 갈망하고 그거를 위해서 뭐 모아서 이렇게 소중하게 쓰는 것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예전에도 말했는데 사부작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저는 네일 컬러 바르는 걸 좋아해요. 네일샵을 가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손질하고 뭐 그날 컬러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내가 나를 대접해주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거는 그 약간 뭐랄까 큐티클 오일이에요. 이런 것도 세분화하게 나눠서 바르면 뭔가 내 취미를 좀 이렇게 깊이 가져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쑥스러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스위스에 와서 친구가 데려가줘서 저를 이제 그림 그리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그림 그리면서 막 와인 마시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그런 곳이에요. 한국에 그런 거 없나요? 누가 좀 만들어 주실래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림 언제 그려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이런 붓을 들고 뭔가 그려본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잘 그렸는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사실 올렸지만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창의력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뭐 와인을 같이 드셔도 좋고 커피를 드셔도 좋고, 요새 이런 거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세트로도 팔고 하니까 예쁘게 한번 본인의 방을 하루쯤은 화실처럼 꾸며보셔서 한번 놓아보세요. 돈이 꼭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 뭐 또 하나 지금 앞에 눈에 보여서 그러는데 룸스프레이 같은 것도 저는 계절별로 룸스프레이를 좀 바꾸려는 편이에요. 그냥 그 향을 맡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기분이 만약에 좀 안 좋아, 뭔가 다운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뿌려서 맡으면 기분 좋아질 수 있고. 여성력에 대한 주제로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열심히 살지 말자가 대충 살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막 몰두해서 막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이길 거야, 그러니까 쟤를 앞설 거야, 돈을 얼마를 벌 거야, 막 이런 순간도 당연히 필요해요. 저도 있었고. 하지만 내가 그걸 너무 오래 끌고 가진 않는지, 혹은 내가 그걸 너무 습관으로 몸에 배워가지고 내가 너무 나를 좀 피폐하게, 너무 늙게 만들지 않는지. 막 인상 쓰면은 주름 생겨서 안 돼요. 그러므로 나를 좀 돌보는 시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게 절대 대충 살자도 아니고 여성스러움을 갖춰서 뭐 남자 잘 만나서 편하게 살자 이런 것만도 아니고요. 뭐 그러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있는 나의 모습에 귀를 기울일 시간, 내 인생을, 생활 이 반경들을, 생활 양식을 예쁘게 꾸며줄 것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 색깔을 바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 컬러를 바르고, 이거 말리는데 또 시간이 은근 오래 걸려서, 그리고 와인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아름답고 편안하게 사시길 바랄게요.